자, 이번에는 한 개 이상의 전자가 관여하는 멀티 일렉트론 반응이 있어서 전하 전달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모두에서 N개의 전자가 이제 반응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N개가 한꺼번에 전달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단계 그러니까 전자 하나씩 전달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멀티 일렉트론 반응에서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가 여기 나와 있어요. 철 이가 이온이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철 금속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것이 수행에서 이제 일어날 경우에 두 개가 한꺼번에 철 이가 이온, 페러스 이온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철 이가 이온이 먼저 이제 수액 중에 있다고 하면은 물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페러스 하이드록사이드가 되는데 원래 페러스 하이드록사이드는 FeOH2가 되는데 이때는 그냥 2가 아니고 FeOH 플러스 이온 상태로 그 결과로서 여기 프로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반응은 전기학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여기 이렇게 차지가 이제 있다고 해서 전기학 반응이 아니에요. 전기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전자가 이동해야 됩니다. 전자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각 원소, 철, 그리고 또 수소, 산소의 산화 상태가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를 보면 돼요. 여기서는 철 2가죠, 여기죠? 플러스 2가입니다. 즉, 산화수가 플러스 2란 말이죠. 여기, 그럼 반응 생성물에서는 어떻게 되냐? FeOH 플러스. OH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1가죠, 일반적으로. 아니면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요 수소는 플러스 1가를 띱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전체가 플러스 1가니까 철은 플러스 2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산화 상태가 안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양성자와 수소와 여기 산소도 반응을 해도 이것은 산화 상태가 안 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 화학 반응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케미컬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 그래서 이것을 C라고 씁니다. C는 케미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FeOH 플러스 이온이 전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FeOH가 돼요. FeOH. 그죠? 이것은 전기화학 반응이죠. 왜냐? 철이 플러스 2가가 전자를 받아서 플러스 1가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화학 반응이고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건요. 표면에서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전자가 전극으로부터 전달되니까 표면에 이 이온이 접근을 해야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어, 이것은 전기화학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E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 표면에 존재하던 FeOH가 또 다시 전자와 반응합니다. 그죠? 이때는 프로톤이 관여해요. 그래서 Fe가 되고 물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철이 플러스 1가에서 제로가로 되니까 이때는 산화, 이때 환원됐죠. 그죠? 그래서 전기화학 반응이다. 그럼 여기서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이렇게 환원이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반응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각각의 단계 반응이죠. 케미컬, 일렉트로케미컬. 이걸 다 더해 보세요. 더해 보시면은 요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죠? 보면은 여기 물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전자 두 개는 2로 되고요. 2 일렉트론. 그리고 FeOH 플러스도 없어져요. FeOH도 여기서 서로 상쇄됩니다. 그래서 프로톤도 여기서 서로 상쇄되고 그래서 결국은 요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반응에 대해서 엘리멘터리 스텝을 쓸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를 경우에는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단 조건이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해 봤을 때 원래 반응이 우리가 이런 반응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 시키면 이렇습니다. A라는 물질이 전자 N개를 이제 받아서 0 된다의 경우 모든 단일 단계에서 하나의 전자만 전달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이제 n개의 전자가 이제 단계 전달이 돼요. 그러면은 n번 그런 반응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전자 전달이 빠른 반응이 있고 느린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중에 어떤 반응이 전자 전달이 느리다 이겁니다. 그 반응이 RDS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RDS Rate Determining Step 그러니까 속도 결정 단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어떤 가정을 했냐면은 이런 요 반응이 RDS인데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고 new 번 여기에 원래 n번인데 여기는 n이 겹쳤기 때문에 안 쓰고 new 요 n에 해당하는 저 그리스 문자가 new죠. new 번 반응될 경우는 어떻게 쓰느냐 이걸 갖다 우리가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그죠? A가 전자를 받아서 B가 돼요. 이거 스텝 1. B가 전자 받아서 뭐 D가 되고 등등등등 해서 P가 전자 받아서 R이 되고 이게 스텝 감마 C라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 반응 RDS 요 반응이 있어요. 요게 이제 이게 라지 n이 아니고 뉴가 됩니다. 뉴 그죠? 뉴번 이게 반복됐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이걸로 변환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거 전자 전달이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됐냐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결국은 n 더하기 n개의 전자가 z가 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요 단계가 RDS 이제 단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뉴번 반복이 됐다. 이제 그럴 때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때 전류는 이렇게 되죠. 그죠? 일반적인 버틀러 볼머식에서 나온 이제 반응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 알파 값을 쓰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에 알파 C와 그죠? 이거는 이제 시메트리 팩터예요. 대칭인자. 이건 알파 A가 되죠. 그죠? 근데 알파 C와 알파 A, 이제 캐소딕 반응과 에노딕 반응에 대한 대칭 인자는 어떻게 주어지냐?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무리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이게 요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죠?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알파 C와 알파 A를 이렇게 더해요. 더하면은 보세요. 이게 뭐가 되냐면요. n 그 전체 전자의 개수 나누기 new 그러니까 요 rate determine step이 new번 반복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죠? 만약에 new가 1이면은 한 번만 일어나면은 이게 1이면은 알파 c와 알파 a를 더하면은 n이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알파 c나 알파 a에 보면은 감마 c가 있습니다. 감마 c. 여기 감마 C가 여기 있죠, 그죠? 보세요. 여기 전자가 하나씩 쭉 전달돼서 감마 C까지 오면 뭡니까? 엘리멘트리 스텝의 개수가 감마 C죠, 그죠? 그러니까 감마 C는 속도 결정 단계 이전에 전화 전달에 참여한 전자 수가 됩니다, 그죠? 하나씩 전자가 전달됐고 스텝이 감마 C니까, 그죠? 이 감마 C는 이전 단계의 전자 수가 되는 겁니다. 또 알파는 속도 결정 단계의 대칭인자고 뉴는 속도 결정 단계가 반복되는 수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알파 C와 알파 A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역시 타펠식으로부터 구합니다. 타펠식. 이게 여러 단계가 있다 할지라도 속도 결정은 오직 한 단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이것이 가정이죠. 그죠? 왜냐하면 요 반응에 이게 RDS다. 그러면은 요 반응 전하 전자 전달 속도는 다른 반응에 비해서 상당히 늦다. 이제 그런 가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펠식에서 환원 반응의 기울기 아까 타펠식이 이렇게 있죠. 요 기울기로부터 구하는 겁니다. 기울기. 그죠? 예, 기울기를 구하면은 이때 환원 반응의 기울기는 여기서 2.3 RT분의 알파 CF인데 이때는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라면 이제 이거는 플러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다 붙인 거죠. 기울기로부터 알파 C를 구하고 이제 환원 반응, 산화 반응의 기울기, 그죠? 로부터 알파 A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수십 년 이 전기화학을 연구 이제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멀티 스텝이 반응, 그죠? 멀티 스텝 반응이 있어가지고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은 제가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론을 세우고자 할 때는 이런 일반적인 경우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책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책에서는 스스로 학습이라고 해서 그 이해가 나왔는데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주제로 물질 전달 속도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뭐를 가정했냐면은 전자 전달 속도, 그죠? 또는 전화 전달 속도만 가지고서 따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타펠식이 나오죠. 버틀러 볼머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물질 전달 속도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즉 전류가 커지면은 그 커진 전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이 빨리빨리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실제의 물질 전달 속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이제 전류가 엑스포넨셜하게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결국 가면은 이제 리미팅 커런트가 흐른다. 그죠?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질 전달을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따지느냐? 여기 이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플럭스라는 용어입니다. 플럭스, 요 제로 표시예요. 플럭스 여기 있죠. 플럭스. 플럭스의 원래 이 개념은 여기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그런 물질 전달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 플럭스의 개념은 이게 이제 우리말로 유량이라고 하는데 뭐 유량이라는 말로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냥 플럭스라는 게 딱 좋습니다. 어떤 단위 면적이 있어요. 여기다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안 나오네. 또 이상하게요. 플럭스는 어떤 면적이 있어요. 그 단위 면적당 또 단위 시간에 그 면적을 통과하는 그죠? 그런 어떤 물질이 양입니다. 양. 여기서 물질을 양으로 뭘로 치면은 몰을 그러니까 이 단위 면적 이제 제곱 센티미터 나눈 거고 또 초로 나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10 제곱 센티미터의 어떤 그 표면을 그죠? 5초에 그죠? 어, 만약에 20몰이 어떤 물질이 통과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몰 나누기 10 제곱센티미터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몰 per 제곱센티미터고, 근데 5초에 2몰이 나가 이제 통과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습니까? 5로 다시 나눠야죠. 2 나누기 5 하면 0.4 몰 per 제곱센티미터 per 세컨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플럭스의 단위가 이런 거예요. 근데 전기화학에서는 뭡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주어지죠. 플럭스가 전류를 NFA로 나눈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쿨럼 퍼 세컨드죠. 그죠? 전하량을 초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N은 전자의 개수고 또 F는 뭡니까 이게? 패러데이 상수니까 쿨럼 퍼 몰이죠. 전자 1몰이 가지고 있는 그 전하량 쿨럼 퍼 몰. 근데 여기는 이퀴밸런트라고 했는데 뭐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자는 이렇게 썼는데요. 이걸 몰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쿨럼 퍼 몰. 그리고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어떻게 되죠? 쿨럼이 삭제되고 이퀴밸런트 이게 몰이라고 그랬죠? 몰이 위로 올라가고 결국은 여기 몰 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드 요 단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물질 전달할 때 우리가 플럭스는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그럼 물질이 전달되는 그 메커니즘이 뭐가 있느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확산과 이동과 대류입니다. 확산은 뭡니까? 금방 보겠지만은 확산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농도의 그레디언트죠. 이거를 미분한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얼마나 빨리 이동하느냐 그것이 바로 물질마다 다른데 그것을 뜻하는 요 D가 있어요. 이게 D가 뭡니까? 확산 기회수, 디퓨전 코에피션트가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은 왜냐면은 이게 확산이 일어나면은 농도가 어떻게 돼요? 전체 한쪽으로 몰려서 농도가 진해지네요? 아니죠. 농도가 점점 묽어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이동의 방식이 이동이 있어요. 이동. 이거는 마이그레이션입니다.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전기장 하에서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전극적으로 이동하고 끌리는 겁니다. 그죠? 또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 전극적으로 끌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전기장 하에서 이온이 이동할 때 이것을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중성 분자는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좀 이제 깊이 있게 배우면 말이죠. 이제 일렉트로포레시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요. 그거는 중성 분자도 이동합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예외고 어쨌든 마이그레이션은 전기장이 걸렸을 때 그죠? 이온이 이동하는 현상을 마이그레이션 우리말로는 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이 농도 차이가 점점 없어지죠. 그죠? 마지막으로 대류가 있어요. 대류 컨벡션 여기 있습니다. 컨벡션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거는 이제 저겁니다. U는 이게 속도죠. 이건 농도고. 컨벡션은 농도에 비례하는데 컨벡션은 그냥 흔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막 어떤 소금을 물에다 놓고서 잘 녹이기 위해서는 막 흔들어주면 되죠. 그죠? 설탕을 물에 잘 녹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녹이려면 막 흔들어주면 되는 거. 흔들어주면 그죠? 컨벡션. 이때 컨벡션은 이때는 이거는 이제 부호를 플러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질을 어느 한쪽으로 이제 막 전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전기 화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디퓨전을 이용해서 그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다 작동을 한다 할지라도 요 나머지 두 가지의 효과를 굉장히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디퓨전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 기법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퓨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죠? 반면에 마이그레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화학 분석을 하는 경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언제 이용하냐면은 주로 분리할 때 이용하죠. 분리. 그죠? 일렉트로포레시스 같은 거.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단백질을 분리한다. 이게 분리할 때 주로 이용하지 어떤 정확한 농도 분석을 위해서는 마이그레이션은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컨벡션은 이거는 이제 분석에 이용이 돼요. 그죠? 컨벡션을 우리가 그러니까 전극을 막 돌립니다. 또는 용액을 막 스터링할 수 있어요. 그럼 물질 속도 이동 속도가 되게 빨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증가하죠. 근데 이 컨벡션만 일어나지 않아요. 전기학 반응에서는 전극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용액을 막 스터링하거나 스터링 봐놓고서 막 돌리면 되는 거죠. 컨벡션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전극 표면에서는 디퓨전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그 방법이 아주 정교한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확산은 다른 말로 하면 농도 차이에 의한 물질 전달이다. 그죠? 이거 보세요. 여기 이건 1차원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X가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은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여기에 거리에 이렇게 요 위치에 딱 있어요. A는 여기에 이제 이만큼 높이가 있어요. 또 B는 이만큼 높이가 있죠. B가 높이가 크니까 B 농도가 더 높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도 차이가 있으면은 왜 물질이 전달되느냐? 그걸 설명하는 모델이 랜덤 워크 모델 또는 드렁큰 세일러 모델 이렇게 설명합니다. 랜덤 워크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뭐 어떤 선원이 옛날에 배 선원들은 술을 많이 마시던 모양입니다. 술을 마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른쪽 왼쪽 확률적으로 보면은 동일한 걸로 그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물질이 이동하게 되어 있다. 그죠? 이겁니다. 그죠? 근데 요 모델은 확산은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로 막 이렇게 오른쪽 왼쪽 그죠? 1차원적으로 볼 때는 막 이동을 하면은 그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 농도 분포는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우스 분포, 즉 정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식으로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가우스 분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아주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여기 다시 이걸 보세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이렇게 위치상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예를 들어서 반이 그죠? A란 물질 반 그리고 B란 물질이 반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여기 반은 어떻게인가? 요 반은 왼쪽으로 또 반은 오른쪽으로 똑같은 확률로 이동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은 왼쪽, 반은 오른쪽. 그런데 A와 B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이동하는 것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물질 이동하면은 나중에는 막 어떤 여기 X축에 A도 있고 B도 있고 막 섞여 있겠죠.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각 물질은 서로 반응을 안 할 경우에 서로 다른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 안 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이동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거 한 가지고 그럼 과연 요 모델 랜덤 워크 모델 그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요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술이 아주 듬뿍 취한 사람이 여기 요 지점에 있다고 한번 보세요. 근데 어떤 일정 시간에 지났을 때 여기서 왼쪽으로 갈 확률과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어떻게 됐어요? 동일하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왼쪽에 여기에 왔다고 쳐보세요. 1번이란 여기서 또 왼쪽으로 갈 확률과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동일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지점에 와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이 이제 요 두 배만큼 지났을 때는 여기 있을 확률은 여전히 1이고 요 가운데 있을 확률은 여기서 1이 여기 와요. 또 여기서도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1이 이제 전해집니다. 그래서 2가 돼요. 반면에 이쪽은 전부 다 1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쪽은 1이 되고 하나, 둘, 셋, 넷 시간 4유니트가 지난 다음에는 여기 보세요. 여기 3유니트가 지난 다음에 여기 1이고 여기 1 더하기 2가 3이고 여기도 2 더하기 1이 이쪽은 3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유니트가 지나면은 여기는 여전히 1이고 이쪽은 4가 되고 3 더하기 3, 6, 4,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잘게 나눠서 요 숫자를 우리가 X축상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양 극단으로 갈수록 굉장히 숫자가 작고요. 가운데로 갈수록 제일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분포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우스 분포다. 그죠? 또는 정규 분포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술 취한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평균 이동 거리가 여기가 가장 높죠. 그리고 요 커브가 이게 대진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때요? 이동 평균 거리는 제로죠. 전혀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요 술 취한 사람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분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자다. 분자면 어때요? 여기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데 분자가 아무것도 이동을 안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따집니까? 루트 민 스퀘어로 따집니다. 그죠? 루트 민 스퀘어. 그러니까 이제 분자가 이게 이동을 했어요. 양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동한 그런 특징적인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루트 민 스퀘어 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세한 것은 이 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기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개념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농도 N0 처음에 농도가 물질이 1차원 공간에서 확산이 될 경우에는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가우스 분포를 한다고 그랬어요. 가우스 분포 어떻게 돼요? 요 함수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N0로 요 거리 x와 시간 t 그죠? 그러니까 요 농도 분포는 뭐의 함수냐면요 시간의 함수 되지만은 여기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 함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어떤 물질의 그런 개수 어떤 농도라고 쳐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거리와 시간이 함수로 주어진다. 근데 이것을 노멀라이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n0로 나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우스 분포 곡선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가우스 분포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엑스포넨셜 x 제곱의 함수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 거리도 나왔고요. 시간도 남아 있어요. 시간. 그죠? 그래서 이 또 하나의 식이 나오는데 아인슈타인 여기서 또 등장하네요. 아인슈타인, 슈몰로프스키, 코프스키 이 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확산기수 D가 있죠.
물질이 이동하는데 이제 확산으로 이동하니까 그때 확산 계수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확산 계수 D를 갖는 물질이 시간 T가 경과했을 때 얼마만큼 퍼져나갔을 것이냐, 그때의 특징적인 확산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면은 루트 민 스퀘어 거리입니다. 그죠? 사실 확산이 되니까 어떤 것은 무진장 빨리 확산되면요, 양쪽 끝에 이론적으로 보면 극단적으로 가도 이 분자가 하나라도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확산을 통해서 이제 물질이 이동하는데 그 특징적인 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델타입니다. 델타. 델타 바. 근데 이것을 나타내는 식이 바로 아인슈타인 슈멀루코프스키 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델타 제곱 바, 이게 말이죠. 이게 뭐냐면요, 루트 민 스퀘어, 요 거리가 이겁니다. 이게 요 거리가 루트 EDT 이렇게 주어져요. 여러분 요 식은요,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요게 그죠? 이게 왜냐면은 확산의 속도를, 확산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그 특징적인 거리를 대략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요 식입니다. 요 식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보통 용액 중에서 액체 상태에서의 요 확산 계수는요, 10의 마이너스 5승 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드가 돼요. 여러분 확산 계수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퍼 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에 확산이 되어 나가면은 원래는 어떤 구형으로 확산이 되겠죠. 그죠? 그 3차 공간이니까. 그래서 구형으로 확산될 때 그 구가 구의 표면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초에 얼마만큼이 면적으로 퍼져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확산 계수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이제 용액 중에서는, 액체 상태에서는 D가 10의 마이너스 5승 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1초에 얼마만큼 이게 거리가 확산돼서 거리가 증가하는 겁니까? 확산 거리가. 보세요. 루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제곱 센티미터, 이제 t는 1초로 치면은,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 얼마가 됩니까? 이게요. 약간 복잡하긴 한데 루트 2는 1.414고 루트 10-5승은 얼마죠? 이게 잘 계산이 안 되네요. 어쨌든 이게 1초가 지나도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되네요. 확산 거리가 0.00 몇 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확산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죠? 확산이 상당히 느려요. 어쨌든 요 식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확산 전류와 이동 전류 요걸 한번 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용액 중에 이온이 있으면은 확산도 일어나지만은, 이온이 있으면요 이동도 일어납니다. 그죠? 전극이 전하를 띄고 있고 또 이온이 있으면요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데, 그 효과를 한번 여기서 한번 개념적으로 이제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대류는 우리가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액을 흔들지 않고 가만 놔두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똑똑한 학생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 물질들이 영향을 받는데 그건 대류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대류입니다. 그죠? 근데 중력 효과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과 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두 개의 과정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전체 전류는 I는 여기 ID 플러스 IM 이렇게 되죠. D는 diffusion, M은 migration 이렇게 됩니다. 요 한번 그림을 잘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용액 중에 구리 이가 이온이 있어요. 그래서 이가 이온이 용액 중에 꽉 채우고 있는데 여기 전극에 전압을 걸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전압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두 개를 이제 구리 이온이 받아서 구리 금속으로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용액 중에 구리 이가 이온이 있어요. 당연히 용액 중에 여기 있고 이제 전압을 딱 걸면은 여기서 표면에서는 구리가 되니까 농도가 이때는 순간적으로 표면에서 구리 이온의 농도는 제로가 되고, 그러니까 농도 차이에서 확산에 의해서 이동이 되겠죠. 그죠?
또 마이그레이션에 의해서도 이동이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왜냐? 여기 이제 환원을 시키려면 어때요? 가능한 한 전극의 전압을 마이너스로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꼭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리 요 반응의 이 제로 값은 0.334V니까 NH에 대해서 그죠? 물론 0.1V 플러스 걸어줘도 상관없지만은 이제는 마이너스를 걸어줬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는 마이너스고 구리 이가 이온은 플러스니까 끌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근데 이제 전극은 크니까 이동을 안 하죠. 그죠? 대신에 이온이 이동을 합니다. 이때는 디퓨전과 마이그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리를 전극 표면에 도금을 시키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보세요. 카파, 테트라사이나이드 이온을 가지고서 실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응은 비슷합니다. 이것도 역시 전자를 받아서 구리 금속과 그리고 4개의 사이나이드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디퓨전은 역시 마찬가지죠. 디퓨전은 그죠? 왜냐 전극 표면에서 이온의 농도가 요게 구리로 하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제로가 되죠. 그래서 농도 차이에서 디퓨전은 항상 이렇게 전극 쪽으로 이행이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은 마이너스 전압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전극이 아까 마이너스 전압을 걸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전압이니까 어때요? 이때의 마이그레이션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그죠? 전극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전극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벌크로.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또 실험할 수 있냐면 말이죠. 카파이죠. 이 사이아나이드인데 이거는 테트라가 아니고 뭡니까? 이거 다이사이아나이드 요 컴플렉스를 이용해서 똑같이 구리를 도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어때요? 역시 디퓨전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표면에서 이것이 카파로 되니까 이 농도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농도 차이에 의해서 디퓨전이 일어나는데 마이그레이션은 이 경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요 처음 출발 물질이 전하가 없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요 그림이 개념적으로 잘 보여주고 이제 있습니다. 그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구리 표면의 음전압, 그죠? 을 걸어서 구리 이온을 금속 구리로 환원시키는 경우 제가 금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